안녕하세요, 슈슈안입니다. 이번에는 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중국 문자라고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한자는 동이족이 만든 문자입니다. 우리 조상이 만든 문자인 거죠. 옛날 문교부,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호상 박사가 장관 시절에 중국의 세계적인 문호 임어당을 만나서 여담처럼 말했죠.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까지 문제가 많다. 그러자 임어당이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 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갑골문이고요. 왜 한자가 이게 동이족이 만든 문자라는 것은 중국 학계에서도 인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학계도 마찬가지로 동이족이 만든 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한자를 한번 보면은 집가자, 이게 집이잖아요. 집 안에 돼지가 있네요. 예. 이거는 한국 사람은 집안에서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중국 한족들은 밖에다가 키웠거든요. 예. 이렇게 한자 같은 거를 봐도 동이족 문화에 많이 좀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연, 연자지 않습니까? 연? 이거는 이제 고기잖아요. 고기. 이거는 개, 견. 이거는 이제 불. 고기, 개, 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고기는 불에 그슬려 먹어야 맛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예, 당연할 연자잖아요. 개고기를 불에 그슬려서 먹는 민족이 이제 동이족밖에 없죠. 이거 말고도 한나라, 아니 상나라 갑골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갑골음? 이게 참 신기한 게 바람풍이잖아요. 바람풍. 이게 상나라 시대 때 그 당시에 갑골음으로 뭐라고 불렸냐면은 바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람. 그리고 날일자, 이거는 갑골음으로 날이라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지, 하늘청 땅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갑골음으로 뭐라고 발음이 되냐면 따라고 발음됩니다. 따. 땅이잖아요. 땅. 우리말 땅. 그리고 대나무죽. 대나무죽이잖아요. 이거는 갑골음으로 대라고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대. 그리고 더 웃긴 건 곰웅이잖아요. 곰웅. 이게 갑골음 발음으로 곰입니다. 곰. 야, 이거는 이제 어조사 야잖아요. 어조사 야. 이거는 갑골음 발음으로 다. 뭐뭐입니다. 뭐뭐 다. 그러니까 상나라 사람들은 한국말을 썼다는 겁니다. 예. 갑골문이라는 최초의 한자 기록을 남긴 상나라 사람들, 한국말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자는, 우리나라는 한자가 일자 일음법이잖아요. 한자 하나에 발음이 딱 하나로 발음이 되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이거 밭전자. 예? 하지만 중국은 TN이라고 합니다. TN.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은나라 때 이게 매질개잖아요. 매질개. 이게 은나라 갑골음 발음으로 뭔지 압니까? 글입니다. 글. 그리고 이 한자를 은나라 때는 글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글이라는 뜻.
그러니까 예로부터 글이라고 칭해온 민족은 우리 한민족 뿐입니다. 그냥 글이란 글자를 만든 은나라 사람들이 우리 옛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그 창일문화연구회 그 순펑 회장은 한자를 처음 만든 창일은 동이족 사람이다. 예, 동이가 문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나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한자는 우리 조상인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자를 동방의 문자, 동방 문자, 그리고 영어로 차이니즈 캐릭터잖아요. 이거를 이스트 캐릭터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자 교육을 좀 우리나라도 한자 교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번 좀 한자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는데 그 마오쩌둥 있잖아요. 마오쩌둥. 그 중화인민공화국 설립했을 때에는 이제 80%에 육박하는 문맹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 문맹률을 낮추고 행정업무 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한자 필액을 줄여서 간체자를 완성합니다. 간체자. 이게 지금 오늘날 중국에서 쓰는 간체자죠. 간체자. 이건 원래 한자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간체자로 바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문맹률을 낮추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 간체자를 더 줄이려고 2차 간체자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2차 문자 간화 방화. 그러니까 간체자를 더 이렇게 간소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입니까? 이게 한자. 하지만 이미 간체자가 보급이 된 마당에 다시 2차 간체자를 하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또 새로운 문자를 또 배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2차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한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자라는 것은 각각 하나하나 각각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뜻이 모여서 또 다른 뜻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간체자화하게 되면은 내포된 의미가 이제 와전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간체자를 바꾸고 나서부터 원래 그 한자 고유의 멋을 이제 훼손하게 되고 또한 고전 문학 같은 거 있잖아요. 고서를 현대인들이 해독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옛날 고서들은 다 이렇게 번체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문화 대혁명도 그렇지만은 이 한자 간체자화로 문자 개혁, 한자 개혁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고전 문화의 전통이 단절되고 맥이 끊겨지는 좀 역효과가 발생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이제 번체자에 대한 자부심이 각별합니다. 대만 이제 번체자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홍콩인데 대만은 그 간체자를 공산당의 산물이라고 여겨서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일본도 신자체라고 하죠. 신자체. 일본도 한자를 간소화했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이 쓰는 한자입니다. 예. 신자체라고 하죠. 요거 신자체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자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자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원래 우리 문자였으니까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 중국, 일본.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자는 중국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사용해왔던 동이족의 문자다. 동방의 문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한자교육진흥법을 좀 통과시켜가지고 한글 위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한자도 같이 이렇게 한자, 한글이 합쳐져야 완전체인 국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한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갑골문.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